네,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났으면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언제 비료를 주셔야 되느냐 그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비료는 저희는 한 6월 달부터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퇴비, 유박, 뭐 화학비료도 괜찮고요. 주시되 지금 뿌리가 한 요 정도 위치에 뿌리가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 뿌리가 이제 나와서 뻗어 나왔을 것이고요. 뿌리털도 나왔을 거고 이제는 6월 달 정도 됐으면 그래도 여기다가 바로 이 위에다가 탭이라든지 거름을 얹히거나 화학비를 얹히는 것보단 약간 이 가해 쪽을 좀 더 넓게 이 정도 뿌리가 실제로 구덩이 팠던 것보다는 더 넓은 지역에다가 탭이나 유박을 주시거나 화학비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흙 뿌렸으면 흙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씩 덮어 주시면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땅에 스며들어서 나무의 생육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 심기는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묘목 심었으면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물었던 겨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보면 손을 잘 씻고 하다 보면 이 손이 다 트게 되는데 지금 겨울을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터짐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데 나중에 병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카벤다짐 수화제나 아니면 베노밀 수화제 같은 이런 종합 살균제를 가지고 피 나고 난 다음에 한번 골고루 살포를 해주셔서 이 상처로 통해서 견무이병이라든지 불안병이라든지 기타 이런 다른 병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방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하신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과원을 조성한 지역이 바람이 세다든지 많이 건조하면서 하는 지역이다 싶으면 카벤다짐 수화제나 베노밀 수화제를 치실 때 우리가 이제 전차제 말고도 파라핀제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을 같이 혼용을 해서 쳐주시게 되면 얇게 보호막 같은 손에 크림 바듯이 약간 그런 보호막 같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활짝하기 전까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고 나서 나는 이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싹 다 훑어버리고 새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물론 회초리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고 나서 바로 다 훑어버리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활착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를 솎아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뿌리도 내리고 활착하면서 교원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상처들을 다 회복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잎이 나와서 충분한 잎이 확보가 돼야 충분한 양분을 가지고 이 몸을 좀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잘라내버리면 잎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양분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서 활착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는 아주 중요한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활착이 이루어지고 난 뭐 5월 말 6월 초 이쯤부터 가지를 솎아내시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솎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묘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지금 사실 이 하단지에 가지가 너무 많이 없는 상태고 지금 이 주간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온 측지가 너무 세력이 강합니다. 지금 보면 이 굵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보통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른 분들은 뭐 이 주간 굵기의 반 정도 되면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과수원에서 일반적으로 과일을 달고 나무를 키워가면서 할 때의 말씀이시고 지금처럼 이런 묘목들은 과일도 없고 그 다음에 생육이 아주 빠릅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 굵기가 됐지만 시간이 2년만 지나면 얘랑 똑같아지는 굵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라주는 게 맞는데 먼저 자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사라든지 홍로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이렇게 턱을 좀 남기고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해도 이쪽 양 옆에 자마가 숨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지가 잘 안 나오는 품종 시나노 골드라든지 아리수, 썸머킹 이런 품종들은 가지 발색이 상당히 안 됩니다. 한 3년, 4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가지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이걸 잘라내시더라도 바짝 치시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자르는 요령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평 또는 수평 이하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요 분지 각도에서 분지된 데서 쫙 보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향한 눈이 있습니다. 요 눈을 보고 요 눈에서 1cm 정도 앞에서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나노 골드, 아리수, 썸머키 이런 가지가 안 나오는 품종들입니다. 이런 품종들은 여기서 눈을 받아서 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품종들은 요 굵기가 설정되더라도 힘을 수세가 많이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이 주간을 침범할 정도까지 굵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렇게 한 1cm 정도, 1cm 정도를 남겨두는 이유는, 자르고 나면 이 부분이 한 5cm 정도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이 눈도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 놓으시고요. 그리고 잘랐으면 이 부분에 이제 수분 용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톱신 페스트라든지, 예전에 브랑카트 썼으면 참 좋았는데요, 브랑카트라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에 보면 수목 상처 보호제라는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에서 여기 한번 발라주시고 칠해 주셔야 이 수분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나무한테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 상부 쪽에서는 사실은 밑에 가지가 길고 위에 가지는 짧아져야 돼요. 너무 깁니다. 이럴 경우는 다 쳐내시기보단, 지금 얘도 지금 주간하고 거의 침범을 했습니다. 주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잘라 주시는데, 지금 이제 부사 기준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부사든지 이런 홍로 이런 계통은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이쪽 양 옆에 숨어 있는 자마에서 가지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긴 것들은 뭐 좀 짧게 단축을 해주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아래에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단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잘랐습니다. 이제 이 이상은 손대지 마시고, 나머지 요런 가지들은 이렇게 이 클립이라든지 유인치 등으로 해서 유인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 사실 이쪽이 좀 많이 빈약한데, 요 묘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는 다 가지가 다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다 가지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좀 빈약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아상을 처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처를 주면 줄수록 활착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활착하고 난 다음에 5월 한 중순부터 이쯤부터 아상을 넣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아상은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는데, 여기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터지지 않은 눈이 있는데, 이 위에 0.5에서 1cm 위쪽에서 폭은 1cm, 1.5cm 정도 폭으로 아상을 넣어 주시되, 나무는 보면 이 껍질 표피가 있고 속은 딱딱한 목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톱이라든지, 혹은 요즘에는 좀 이 아상 넣는 톱이 나오더라고요. 직골처럼 짧게 된 그런 톱으로 그 목질부가 살짝 끊기도록 그렇게 끊어 주셔야 여기서 가지 발생이 되고요. 요거를 너무 표피만 살짝만 넣었을 때는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시나노 골드나 이런 품종들은 아상도 넣어주시고, 이제 측지 발생제가 시중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6BA 이런 호르몬제를 처리하셔서 적극적으로 가지를 받아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령이 넘어가면 가지 발생이 아주 어려운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지를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음 나무도 한번 수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가지가 잘 받쳐진 나무 같습니다. 보시면 가늘게 잘 나왔는데, 그래도 보시다 보면 요 가지가, 요 한 가지는 굵기가 주간하고 지금 3분의 1 정도 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엄청난 세력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부사 종류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고, 만약에 시나노 골드다, 아니면 뭐 아리수다, 썸머키다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을 바라보는 요 눈을 두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짧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요게 말라 들어갑니다. 말라 들어가서 잘못하면 자칫 눈도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잘라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세력을 침범하는, 이제 주간 굵기를 침범하는 애들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인 클립이나 유인 줄을 달아서 분지 각도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인해서 쭉 나가다 보면 이 안쪽에 결과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어, 너무 길게 나가서 결국 과일은 계속 밖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에서 절단 전장을 해주셔서 이쪽에서 눈이 터져서 결과지를 나중에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전체 길이가 실제 길이가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이제 반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반에서 요 앞쪽을 끊게 되면 이 가지의 특성은 이 끊긴 부위 근처에 눈 하나 두 개에서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중간 부위 정도를 자르게 되면 다시 남아있는 한 반 정도에서 눈이 많이 터지게 되고, 더 안쪽으로 또 자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또 아까 끝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개만 세력지로 크게 나오고 한두 개 나머지 곁까지도 몇 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이용하셔서 적당한 길이로 자르셔서 이쪽에 이제 결과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묘목 식재 및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이 지형이라든지 토질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금 하나의 한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마다는 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고 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심으시면서 일단 상의 드릴 일이 있으면 일선 지소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지도사와 한번 상의를 하시고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